네,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강한 종목, 시장을 이기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존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10시 전후에서 잠깐 반짝 좀 하락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좀 하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한 모습인데요.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모습인데 이상하게 외국계 증권사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매력도를 높이는 듯한 모습이에요.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아무래도 내년도 네. 이제 기준인 거고, 뭐 지난번에서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됐건 간에 내년도는 그 이머징이 선진 시장보다는 이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양도차익 이슈라든지 뭐 기관들의 이제 환매 또 좀 아무래도 좀 네. 정리를 좀 해줘야 또 연초를 또 준비하기 때문에 좀 약간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간은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.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막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종목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년도가 좋아질 수 있는 종목. 근데 좀 약간 연말이라서 좀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고 또 양도세 이슈, 여러 가지 이슈와 우려감이 뒤섞여 있어서 수급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내년도를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내년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은 어떤 종목 있으세요? 올해 굉장히 이제 주가의 어떤 등락이 굉장히 네. 심했잖아요. 네, 여러 가지 그렇죠. 이슈도 많았고. 네. 근데 역시 우리나라 올해 어떤 뭐 결산이라기보다도 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나라는 IT, BT가 진짜 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고 네.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IT, BT요? 예. 네. 또 IT 삼성전자가 있고요. 네. BT는 뭐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, 그러니까 아, 예. 바이오 주식들. 예. 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알테오젠이 뭐 기술 이전해서 상당히 좋은 그렇죠. 흐름 네.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외 시장에서도 아직 상장되지 않은 GI 이노베이션이라고 한 9천억 가량의 또 그 기술 이전을 했고요. 또 지금 상장 준비 중인 브릿지바이오라는 회사가 베링거 인겔하임을 대상으로 1조 5천억에 또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든요. 계속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이제 바이오 주식을 전체적인 그런 묶음보다는 약간 개별적으로 약간 모멘텀이라든지 임상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연초에는 항상 아시겠지만 1월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2월이 이제 좀 중순 정도 지나면은 거기에 참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뭐 바이오 주식의 어떤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좀 주관적이라고 어렵죠. 예, 네. 항상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.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앞타바이오라는 그 바이오 회사고요. 네.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상장을 했고 공모가 한 3만 원 정도 이제 상장이 됐어요. 올해 6월에 상장. 네네네. 네. 근데 이제 지금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네. 그중에 9개 파이프라인이 모두 다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현재 오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파이프라인이 얼만큼 그 상용화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긴 하겠지만 글로벌 임상이 지금 전 임상이 아니라 이제 이상을 앞둔 파이프라인도 한 3개 정도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. 좀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내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아마 앞타바이오는 좀 약간 이제 워낙 이제 주가 바닥에 있는 구간이고 네.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이 시사가 나오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좀 파이프라인도 지금 이상 진행권도 내년 초에 아마 이제 올해 이제 예상이 됐는데 아마 12월에는 좀 휴가라든지 크리스마스 휴가가 이제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상 진행권들은 당뇨 신증에 대한 이상 진행은 내년 초 정도로 이어지지 않겠는가. 그럼 내년 초에는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2, 3월 정도 경우로는 이상 진행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네. 지금부터 아마 뭐 지금 바로 오르기는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뭐 특별한 지금 이 12월에 특별한 모멘텀이 있거나 이벤트가 있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벤트를 본다고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JP모건 컨퍼런스에도 참가를 하는 거죠? 네, 지금 네. 정식으로 초청받은 회사는 9개 정도가 회사가 되고요. 근데 네. 이제 그 정식 초청받은 회사 제외하고도 미팅이라든지 또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어떤 뭐 미팅이 잡힌 회사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JP모건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하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첫 번째 종목은 앞타바이오 소개해 주셨고요. 다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릴게요.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. 네. 내년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가보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JT라는 종목이고요.
어떻게 될 건가? 내년도 삼성의 큰 전략적인 그 흐름은 큰 틀의 한 축의 흐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쪽에서는 폴더블 쪽이고 그렇죠.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OLED, QLED가 과연 대면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. 네. 그 외에 이제는 그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를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내년도부터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JT 같은 비메모리 테스터, 비메모리 결론적으로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JT 같은 그 비메모리 테스터기를 만드는 회사가 주목받지 않겠는가. 특히 이제 J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적자 사업부, 그 특수가스 적자 사업부를 모두 털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. 특이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는 주식인데 그 연기금이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.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의 자금이 좀 롱텀하게 내년도까지 보고 좀 가는 것이 아닌가. 올해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그 방침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 실질적인 사업을 드라이브를 거는 건 내년도가 된다고 한다면 J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포텐셜이 있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 되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조정받는 구간에서 내년도에 어떤 큰 흐름으로 보고 간다, 산업의 큰 흐름으로 보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. 좀 유심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의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죠. 그래도 좀 부담을 가지지 않을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. JT와 앞타바이오였습니다. 지금까지 신영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